불안하면 결국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었죠. 최근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4월 16일이죠. 장중에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환율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기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이후로, 그리고 2022년 그때 코로나 이후로 한번 고금리 한번 딱 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1,400원대를 터치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24일 기준으로는 좀 더 안정화돼 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1,374원까지 조금 내려왔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발생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저도 환율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책이 있거든요. 쓴 사람들이 금융계통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뉴스를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불안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환율 인상이. 특히나 이제 최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소식들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예전에 제2의 중동 석유 파동 사태 오일 쇼크 터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 전쟁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하겠죠.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사둬야 되겠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금, 그 다음에 화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달러, 이제 이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이런 자산들이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더라도 매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코로나 터지고 2022년 말에 그때 금리 인상을 했죠.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때도 고환율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터졌죠. 그때 불안하죠. 그때도 고환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997년 IMF, 이거는 이제 실제 불안함보다는 실제 달러가 부족했어요. 이 녀석이랑 이 두 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불안하면 결국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달러의 가치가 세지고 반대로 우리 원화의 가치가 조금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가 곧 기회잖아요. 만약에 큰 폭으로 이게 뭔가 하락이 있다면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단, 자산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이 불안함 하나 때문에 가격이 뭔가 폭락을 했다면 그러면 항상 그 다음에는 기회가 찾아온다.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IMF 그때 터졌을 때 그 시대 배경으로 찍은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강남에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 건물들을 매입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움직임, 이 움직임이 기존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 고환율과 지금 현재 그 고환율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환율이 어떠냐면 지금 원래 그전 직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낮았거든요. 낮다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높아졌죠, 환율이. 근데 그 바로 직전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코로나 때도 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14일이지만 이게 16일 때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일 돼가지고 조금 이제 내려오는데 이미 이 상태가 예전보다 어떤가요? 예전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환율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좀 더 높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그게 이제 기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금값도 상승하긴 했지만 그 상승의 폭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러도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어머나 뭐 1400에서 1500, 16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했지만 이내 조금 안정될 수 있었던 게 이미 높은 상태라서 더더더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에 환율 조금 올라간 것은 진짜 경제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움직였을 때 그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기회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저는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간적인 뭐 단기나 중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승 하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는 장기적으로 점점 미국의 달러가 세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는 지금 1300대를 자주 목격하고 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는 뭐 1500대 되게 자연스러운 시세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한국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 또 더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그 미국에서 그 기업의 성장과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성장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장을 많이 할까라고 보면 최근 한 20년 동안은 한국도 성장을 많이 해서 충분히 좀 방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야, 미국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 뭐 원화가 아니라 필요하면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그 달러가 아닌 또 다른 재화를 사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보다는 자산을 사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보다는 굳이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달러를 바꿔야 된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달러를 안 갖고 있다면 뭐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뭐 제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달러만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걸 조금 믹스해서 타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국내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거는 만족되지만 두 번째에서 만족이 안 되거든요. 현금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만큼 뭐 쫓아가기 때문에 자산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만족이 되는데 똑같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뭐 국내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을 사면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때그때 흐름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 허들이 많아요. 세금 관계도 다 다르고 뜯기는 것도 많고 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국 부동산이 나은데 라고 생각 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만 생각해보면 야, 얘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되 여기에서 오로지 시세 차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월세라든지 뭔가 나오겠죠. 따박따박. 이 돈을 가지고 미국 부동산을 바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아무리 모아봤자 이번에 준하는 것들을 뭐 조금씩 사들인다면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 이번의 부분들도 조금 해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또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너무 무식하게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 뭐 막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길게 놓고 보면 현금보다는 그래도 자산, 그리고 원화 좋지만 원화보다는 달러, 이 달러를 무식하게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전혀 소유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대 차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이 두 녀석 관계에 의해서 적게 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고 그 현금 흐름을 계속 여기와 관련된 것들을 매입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해치는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자산 포트폴리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들 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지식이라도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족한 부분들은 뭐 환율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